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했던 조선시대 남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21대 영조대왕 시절에 윤시성을 가진 재상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관에 들어갔다. 공의 아내는 대단히 어질고 정숙하였으며 부부간의 정의도 매우 두터웠다. 공이 젊었을 때 일이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나 길가에 있던 집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인 듯 처음 보는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들여서는 술과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려 하였다. 공이 이를 의아하게 여겨 술과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더니 마침내 주인이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는 무관입니다. 며칠 전에 내 처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어젯밤 꿈에 어떤 신령한 사람이 나타나 이르기를 내일 이름난 선비 한 사람이 비를 피하여 너희 집 처마 밑에 서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곧 너희 사위다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도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매우 놀랐으며 이 일을 이상하게 여겼는데 지금 보니 과연 그 신령한 사람의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간단하나마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공은 이 말을 듣고 해괴하다고 여겨 바로 옷을 떨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에 돌아와 이 일을 아내에게 전하며 괴상망측한 일이라고 분해하여 맞이하느니 병석에 누워있던 아내는 예사로운 표정으로 말없이 웃었다. 파리하 계시던 병약한 얼굴이 혈기 없이 창백하여 더없이 맑고 투명한 모습인 공의 아내는 어릴 때부터 몸이 몹시 허약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병치레가 무척 잦았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고 흘러 공은 점차 벼슬이 높아져 재상이 되었고 나이도 부록을 훌쩍 넘겼다. 그 무렵 오랫동안 병석에서 자리 보전하고 있던 부인이 세상을 버렸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공은 몹시 슬퍼하였다. 부인의 3년상을 마친 다음 공은 새로 장가를 들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부모님의 권유를 마다하는 불효를 차마 저지를 수 없어서 억지로 새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새 아내는 품성과 행실이 어질고 정숙했으며 옷과 음식의 절도에 이르러서도 전처가 살림할 때와 다름이 없었다. 재상은 새 아내 덕분에 잠옷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으나 마음속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전처의 제삿날을 당하여 부인이 재상에게 말하기를 후실 부인으로서 혹시 전실 부인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여서 재상이 대답하기를 만약 살아있을 때 서로 얼굴을 알만한 사이라면 제사에 참석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요. 하였다. 부인은 제사 지낼 때 매우 슬피 울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으나 재상은 이러한 행동을 잠옷 괴이하게 여겼다. 공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여자는 죽은 내 아내를 본 적이 없을 것인데 이같이 슬퍼하는구나. 이러함은 거짓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면 곧 망령된 행동이리니 어찌 크게 간사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고는 드디어 그녀를 멀리하고 안방에 출입하는 것을 끊었다. 하지만 부인이 재상을 보살펴야 하리고 공경스럽게 대하는 것이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재상이 우연히 볼일 때문에 안채로 들어갔더니 부인이 재상에게 말했다.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어 감히 서방님께 말씀드리려 하니 좀 앉아서 들어주십시오. 공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니 부인이 물었다. 서방님께서 요즘 눈에 띄게 저를 멀리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실 부인의 제사에 참석했을 때 저의 슬퍼함이 지나친 것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과연 그러합니까? 공은 워낙 성정이 담백한 사람이라 돌려 말할 줄을 몰랐다. 부인의 말이 맞소. 바로 그 일 때문이오. 그러자 부인이 하녀를 시켜 다락에 있는 버들고리 하나를 가져오게 하더니 스스로 열어보였다. 서방님께서 이 물건들을 좀 살펴보시면 곧 저희 본심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버들고리 속에는 어린아이의 베네쩌고리와 버선 등이 있었는데 갓난아기 시절부터 자랄 때까지의 옷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났던 해에 전실 부인께서 이 옷과 버선을 지어서 직접 우리 집으로 가져오셨는데 제 나이 10살에 이르기까지 그 병약하신 몸으로 한 철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졸지에 부친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의 집이 무척 곤란해졌을 때 부인의 두터우는 해를 입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12살에 이르자 가마를 보내시어 저를 데려다가 뒷방에 머물러 있게 하고 서방님의 식성과 의복 입는 절차를 가르치시고 저에게 그 모든 것을 익히게 한 지가 이미 7년이 되었습니다. 유독 국사에 바쁘신 서방님께서만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제가 돌아가신 분의 제삿날을 당하여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공은 이 말을 듣고 자기의 물색 없음을 크게 반성했다. 생각해보니 전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가 이 세상에 머무는 날이 그리 길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잔정도 없이 몰강스럽고 잘난 체만 하는 데다 나란 일을 핑계 삼아 매사에 무심하기 그지없는 남편이 모시랐고 그렇게 오랫동안 아내의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남편을 위하여 자기가 죽은 후에 뒷일을 도모했단 말인가. 자기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살아있는 남편의 몸과 마음 게다가 재물까지 다 가져갈 후실이 밉지도 않던가? 공이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보니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공은 아내의 사랑과 의리가 그녀가 죽은 뒤에도 자기 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사랑채에 나가 아무도 모르게 소리 죽여 울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 공은 새 아내를 전처가 맞춤해서 보내준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니 어찌 함부로 하겠는가. 그러자 부부간의 금실과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정도가 전보다 더욱 깊어졌고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졌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예문관은 조선의 행정기관이자 연구기관으로 예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칙령과 교명을 기록하는 일을 관장하였습니다. 백관회의 등 기타 중대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기록하며 사초를 작성하고 시정기를 편찬하여 실록 편찬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문관은 요즘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색은 어떤 일의 까닭이나 형편입니다. 몰강스럽다는 인정이 없이 억세며 성질이 악착 같고 모질다는 뜻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문신, 서유영이 엮은 금계필담이 모본입니다. 이 책을 김종권 선생이 교주하고 송정민 선생을 포함하여 6분이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고 금계필담이라고 원본 그대로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빌렸습니다.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문학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 역사넷 그리고 에듀넷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 화백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 화백이 그림을 그린 책, 한국의 미인도와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김준근, 김득신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픽사베이, 크라우드픽, 클리바트 코리아, 픽스타, PNG트리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